근데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를 할 때 이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나.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가면 여기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법만 가지고 그 논리 내에서, 그 틀 내에서 통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측에서는 독점규제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혹은 독점규제법 중심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측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법 가지고 통제하고 그 비본래적 행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가지고 통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양자를 공히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을 동시에 활용해서 이걸 통제하자 하는 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대법원은 양자를 공히 적용하자,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하고 그것이 경쟁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동시에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법 학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장 명확하게 밝힌 판결이 결국 아시는 대로 제약회사의 소위 역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양자를 공히 고려해라,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점규제법 가지고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남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가능할 법도 한데,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지금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에서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는 없는 것이 아닌데 저희 남용 통제에 대한 기준이 있다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에서 그 기준을 다시, 그 근거를 회복해서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에서 끊임없이 이 남용 통제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혹은 실무가들 중에서는 이제 지식재산권법 내에 그런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점규제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통제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 독점규제법 59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에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간섭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행사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소위 독점규제법적인 기준으로 이걸 리뷰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 행사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정당한 행사라고 생각되면 아예 공정거래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지를 다시 봐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정당한 행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지식재산권 자체 내에서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 질서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면 정당한 행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논리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경쟁 제한적인지 공정거래를 제한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한꺼번에 동시에 지식재산권법적 측면과 경쟁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이 남용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독점규제법을 가지고 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비교적 자세히 썼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원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부분적으로 상표권이나 이런 이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는 특허법 혹은 뭐 기타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 통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 점점 그런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이 독점규제법에 의한 통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는 대로 2009년에 퀄컴 사건에서 바로 경쟁당국이 시정명령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했으며, 그 다음에 2012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이 소송이 제기되면서 관련해서 소위 애플에서 삼성전자가 이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 하고 신고해서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이 퀄컴 케이스가 2016년에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서 1조 몇천억 정도의 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퀄컴 케이스에 대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지난번 영국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라고 하는 데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그것을 소송을 대리했던 로펌에 상도 주고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대단히 이제 어렵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다룬 이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멤버들은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아쉬운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식재산권의 남용이 앞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 집행을 통한 통제에만 맡겨놓는 것 가지고는 적절한 해결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지식재산권법 자체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구체적인 실무적 기준이 좀 활발하게 개발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공정이 나름대로 경쟁법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준비하면서 큰 산에 터널을 뚫는데 양쪽에서 서로 뚫고 오다가 딱 만나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만 뚫어 가다 보니까 이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잘 매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 기회에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각 유형별로 각 지식재산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해서 소위 권리를 가진 자와 그걸 이용하는 자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가진 자의 그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후속 혁신을 촉발하는 쪽으로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지를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에서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해주고, 또 공정거래법의 경우에서는 소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제 지식재산권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위 혁신을
후속 혁신을 저해하는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해주면서 양자가 좀 협조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소위 지식재산권법 자체 내의 노력과 경쟁법 자체 내의 노력이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기준을 개발해내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보호도 충분히 하면서 그것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줄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 지식재산권이나 경쟁법 이 두 가지가 모두 기술 혁신이나 기술 개발, 창작 이것을 소위 촉진하는 어떤 선기능을 잘 실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가 조금 더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공동의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법 영역에서는 경쟁법 영역대로 최근에 아주 열심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양자의 성과가 서로 공유되는 그런 자리가 오늘을 기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 기조연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